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존심, 상식, 그 다음에 어떤 명예욕,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거를 싹 내려놓고 이제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에너지를 한쪽으로 쫙 모아서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 세계인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쫙 해결을 하는데 온 역량을 집중시켜야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소기업 문제, 중기업 문제, 자영업자들 문제,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이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아프리카 기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이 대한민국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난민 계속 들어올 거고, 한국에서 난민들 먹여 살리고 똥오줌 우리가 치우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이 요새처럼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열심히 닦아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난민들이 와서 이제 가장 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3D 업종? 3D 업종? 3D 업종은 여러분들, 제가 일을 하면서 법인 설립을 외투 법인 설립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 법인을 많이 설립을 해줬었어요. 예전에 1억 가지고 자본금 1억짜리면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머물 수가 있도록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3D 업종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제 미리 정책적으로 사실 할당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이 친구들이 다 이제 3D 업종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사실 뭐 한국의 이 좋은 발달된 국가에서 이 친구들이 한번 맛을 보면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 입장이라도 안 나가죠. 그 불법 체류자라도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이제 체류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 5년 이상,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약하니까 모르니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지냐면, 한국에서 지금 3D 업종의 오너들이 거의 다 50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를 막 키울 때 그 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딱 3D 업종에 있는 종사하시는 오너들이 딱 50대인데 3D 업종 지금 죽을 맛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이가 50대인데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배울 것이냐, 나이가 50이 지났어. 이제 지천명을 지나서 나이가 50대 되니까 이제 방향을 틀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3D 업종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한국인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그 일했던 친구 중에 성실해 보이는 친구를 아예 후계자로 하려고 이 친구들을 외국인 투자
법인의 대표로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제 저는 처음에 모르고 이제 저기 듣고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서류를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인감증명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은행에 외투법인 신고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돈이 외투법인이면 원래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 줘야지 돼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직접 우리나라로 이제 돈을 1억이면 1억 투자를 해서 여기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에서 외투를 신고를 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돈이 나중에 알고 보면 한국인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야. 왜 그러냐면 한국인이 자기가 하던 일을 물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유지를 해서 한 달에 단 얼마라도 자기가 생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이 그 큰 돈이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 돈을 외국에 가요. 외국에 갔다가 그 돈을 한국에 이제 저희 투자 형식으로 들어와서 외투 신고하고 그러고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모르고 갔다가 이거 아니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라도 안 하게 되면 한국인이 이 3D 업종의 그 오너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틀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이 3D 업종에 이렇게 꽉꽉 막혀져 있는 이 중소기업의 이 3D 업종의 사람들은 지금 외국의 지금 노동자들 와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외국 이제 잘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 후진국에다가 이 3D 업종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넘겨주잖아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사회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이걸 잘 해주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정착을 잘하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 좋습니다. 근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소기업에 온 애들은 못해. 못하고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이 주도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이 지금 이게 고리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기업들이 지금 거의 아사 직전이야. 아사 직전. 그러면 이렇게 철강 중소기업은 그럼 돈이 이렇게 지금 편한가? 이게 수익이 많이 나나? 짭짤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금 겨우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많이 내려갈걸? 주식 내려가죠? 이제, 예.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제 대기업 순이네요, 이제. 대기업은 안 무너질까요? 대기업이 대기업 역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해마다 달라질 텐데. 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거느리면서 이 사람들한테 체계적으로 역할을 부여해주면서 이것을 외국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대기업한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이거 거저 있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기업이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럼 대기업이 자기 할 일을 모르면은 지식인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식인들이 그걸 가르쳐 주면 됩니다. 60대 베이비 부머 우리 손 변호사님, 위원장님, 저는 연금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 연금 받으시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러면 활동을 하면서 그 돈 활동하면서 쓰라고 지금 남겨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사회적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 역량을 집중을 해서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런 분들하고 이 사회 연구를 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제가 일개 법무사가 얘기하면은 우리 대기업 총수가 안 만나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응? 그냥 중지를 모아서 이 그 기자회견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장이 달라요.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국립호텔 이렇게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저는 텔레비 잘 못 보는데 일본 문제 지금 뭐 텔레비에서 연일 뭐 좌담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본 문제 안 풀려요. 일본을 미워하는데 응? 일본이 뭘 원하는지 일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일본을 제압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일본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문제 안 풀립니다. 정치 지금 정치인들 중에 본질을 깨뜨려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에 있던 박근혜 정부를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올라왔습니다. 우왕 좌왕 해결할 수 없어요. 본질을 모르니까. 여러분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무엇이 이 골마 터지고 있는지, 왜 골마 터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이 모든 문제가 이렇게 고리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할 일이 무슨 일을 해야만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이 문제, 지금 제가 커피 한 잔이라는 시를, 커피 한 잔의 이 에너지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장착한 지식의 에너지는요, 정말 커피 한 잔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속을 훤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머리가 발달이 된 사람, 이 천재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천재들이 둔재 되는 건 잠깐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운 일이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하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죽으려고도 여러 번 해봤고. 내가 내 역할을 찾지 못할 때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배가 부른데 경제전쟁 하겠습니까? 일본은 저렇게 왜 땡깡을 부리겠어요? 뭔가가 여러분들 어린애들 땡깡 부릴 때 이유가 있으니까 땡깡 부리지 가만히 편안한데 땡깡 부리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제 생각을 확장을 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런데 전 세계가 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달라져요. 일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미국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이 사람들이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쉬운 게 없으면은 그냥 해피하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지식인 300명만 중지를 모아주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세계적인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런 분들이 보고서 저한테 꾸며오라 그러면 내가 보고서 꾸며줘서 제출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쓸 텐데 이런 분들이 그냥 이제 법원을 이제 퇴직하시고 아우 지긋지긋했던 이제 이모 시달리니까 뭐 피곤하죠. 이제 지긋지긋했던 일 그만하고 이제 편히 쉬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사고 납니다. 위에서부터 사고 나, 위에서부터. 윗자리에서부터. 그 다음 대기하고 있어야지 돼요. 내가 지금 대법원장 하시는 분들도 다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면, 모범 사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낙마하고 있는 겁니다. 낙마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나서 낙마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윗자리가 아니라서 그만큼 높은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하면 체킹을 할 수 있냐면 예전에는 내가 밑에 있던 부하들이 100명이었어요.